아이들의 읽기 독립,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읽기 독립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읽기 독립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읽기 독립에서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독립은 말 그대로 한글을 떼고 난 다음 누군가 책을 읽어주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럼 한글을 떼고 난 다음 바로 읽기 독립을 하면 되느냐? 5살 때 한글을 깨우친 아이들은 5살 때 읽기 독립을 하고, 좀 늦게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한글을 뗀 아이들은 1학년 때 읽기 독립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기 독립에서 중요한 5가지 사항과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읽기 독립에서 중요한 5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읽기 독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 독립이란 아이가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읽기 독립입니다. 즉, 아이가 한글을 깨우쳐서 소리내서 스스로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글만 소리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읽은 책의 내용을 이해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읽은 책의 내용과 생각 등을 정리해서 간단하게라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책을 5권 이상 읽고 책을 읽은 날짜와 책 제목, 장르만 공책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저는 5권의 책 중 무작위로 3권을 선택합니다. 아이는 제가 고른 책을 한 권씩 책의 내용과 소감을 1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궁금한 점을 다시 묻고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권당 약 5분 정도씩 서로 질문과 대화를 해나갑니다. 4학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본인이 읽은 책의 주인공,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읽고 나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등은 충분히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주변에 보면 읽기 독립과 관련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이해는 갑니다. 많은 분들이 태아 때부터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똘똘이 잘 듣고 있지? 아빠가 책 읽어줄게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한글을 익힙니다. 물론 그 안에 계속 부모님이 다양한 책을 읽어줬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한글을 뗀 시기가 왔으니 이제 드디어 아이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빨리 읽기 독립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책이 두렵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책은 부모님이 항상 읽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님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혼자 읽는다는 것은 설레이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모유 수유가 끝나고 이유식을 먹은 후에 밥을 먹듯 독서에서도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글밥이 적은 그림책,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나오는 동화책 등을 주고 아이가 책 읽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자. 아이마다 읽기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한글을 4살에 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아직 한글 읽기가 서툰 아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서툰 아이가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본인의 발달 정도와 성향,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같은 아파트, 같은 어린이집 엄마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어떤 아이는 4살인데 읽기 독립을 했다더라. 벌써 영화 동화책도 읽기 시작했다더라. 6살 때는 이미 그림책을 떼고 글밥이 긴 책도 혼자 술술 읽는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재인 줄 알았는데 벌써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며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책 읽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으악! 책 싫어! 즉, 아이들의 읽기는 부모님의 계획과 욕심에 맞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읽기 속도에 부모님이 맞추셔야 합니다. 넷째, 하루 한 권이라도 꾸준하게 읽어라. 독서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독서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데 아이 스스로 알아서 먼저 책을 읽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도 자주 가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대형 서점에 가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고르고 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최소한 하루에 한 권씩은 꾸준하게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독서가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늘상 하는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읽기 독립을 해야 아이가 스스로 꾸준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책 읽어주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짐 트렐리지가 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의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책 읽어주기의 효용은 비단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책을 읽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가 한글을 떼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읽기 독립을 한 이후에는 책 읽어주기를 딱 끊습니다. 아이들의 읽기 수준과 듣기 수준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읽는 것보다 듣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했고, 듣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며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독립을 했더라도 아이 스스로 책 읽는 것과는 별개로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는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등 고학년에게 너무 유치찬란한 동화책을 읽어주면 지루해하고 싫어하겠죠. 그럴 때는 아이 수준과 능력에 맞는 텍스트를 읽어주면 됩니다. 꼭 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기사의 일부, 에세이, 시 한 편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 고학년에게는 텍스트를 읽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어주기는 부모님만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님께 읽어주는 번갈아가며 읽기를 해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읽을 때는 최대한 성우처럼 실감나게 읽어줘야 아이도 좀 더 열심히 들으며 표현력, 창의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음독, 낭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에서 책을 읽을 때는 묵독을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책을 읽을 때는 소리내지 않고 읽는 묵독보다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훨씬 교육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소리내서 읽도록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한 5가지 사항을 실천할 때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아직 본인 스스로 책 읽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똑바로 읽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거나 읽은 책의 내용을 잘 말하지 못한다고 타박을 하면 아이는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읽기 독립의 초기 단계에서는 부모님의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수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읽기 독립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 5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진정한 읽기 독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셋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자. 넷째, 하루 한 권이라도 꾸준하게 읽어라. 다섯째, 책 읽어주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읽기 독립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읽기 독립의 시기는 아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읽기 독립을 하는 주체는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며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가 읽기 독립을 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책 읽어주기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